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이틀째 폭염특보에 열대야도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불쾌지수 또한 연일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죠. 요즘 같은 날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웠던 오늘 하루, 제주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맘때 피서지로 큰 사랑을 받는 해수욕장이 이용객들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야영에 쓰레기 투기, 무단 횡단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해수욕장 현장으로 가봅니다.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 말의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 K에서 꼼꼼히 따져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엔 감전사고 위험률도 높은데요. 전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뜨거운 계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전력 직원들을 3.24시에서 담았습니다. 뉴스 브리핑에 앞서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된 쓰레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섬에서만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500톤. 이 가운데 그나마 100톤은 처리도 못해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5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소각과 매립에 의존한 제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며 빚은 현상이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이곳에도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제주에서 폐비닐로 기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영상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뉴스 브리핑 보내드립니다. When it goes to the ocean, it's end of the story. Your cosmetics are very famous here, and there's a lot of Korean product. So my message is, it is produced there, but then the waste end up here, and then when it end up here, it will kill many, animals, and it will ruin the ecosystem. That might end up also in the ocean of Korea. So it's a cycle of problems. 쓰레기가 아래에서 썩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섞여 있는 상태여서 이건 실질적으로 태울 수밖에 없는 쓰레기고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소각장 노후화로 일일 처리하는 양이 140톤밖에 이제 처리를 못해서 이제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제주도는 지금 제일 지금이 고비입니다. 언제까지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맞춰서 처리 시설을 늘려서 대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이 우리의 산업 구조와 소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게 P인데 영어를 PP로 많이 써요. 그 재질이 다 각각 달라요. 3가지, 4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까지. 재질을 단일 재질로 써주면 재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그게 너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질 구조 개선이 빨리 돼야 되고요. 그 생산자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품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자체가 최초의 석유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석유로 추출한다는 방식으로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이제 발포성 이제 포장재들이라고 그럽니다. 석유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예, 석유 나오고. 폐비닐을 집어넣고 녹이면서 유증기가 나오고요. 유증기가 다시 응축 냉각을 시키면 그게 바로 기름으로 탄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용 자원화를 못해서 또는 소각도 매립도 못해서 방치하는 쓰레기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는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이 안 되고 이게 자연계로 흘러가게 되면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인 신산머루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촐레 고팡이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용어 사전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동네를 철거해 재개발하는 도시 정비 사업과는 달리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도 도시재생 사업은 있었는데 지금은 뉴딜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죠.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중앙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도로 대규모 계획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미흡한 지원이 아니라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선 제주시 신산머루를 포함해 제주시 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동과 대정읍 상하모리까지 모두 4개의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 4개 마을 가운데 한 곳인 신산머루 마을은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이에서 충돌을 빚어온 곳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수익을 창출할 공간을 마련하고 낡은 집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엉켜있는 전깃줄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제주시 1도 2동 신산머루 마을. 마을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특별한 마을 부엌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어로 반찬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뜻의 촐레 고팡으로 불릴 이곳은 마을 재생 뉴딜 사업을 맡은 신산머루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응모에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어 판매해 수익을 내고 방과 후 아이 돌봄 공간과 동네 사랑방으로도 활용합니다. 어린이들 와가지고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촐레 고팡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뭐 소통의 장소도 되고 그냥 그런 마을을 위해서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이 70%가량 차지하는 마을 주거 환경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신산마루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노후주택 정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까지 100여 채의 집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협동조합 주민들이 직접 회의를 거쳐 찾고 있습니다. 재개발처럼 기존의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마을을 좀 더 예쁘고 살기 편하게 그렇게 가꾸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낙후된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동물 테마파크 사업 속보입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과 상의 없이 사업자 측과 7억 원의 기금을 받는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조천읍 선을 곶자왈 지대에 마라도 면적 2배 규모로 추진 중인 제주도 동물 테마파크 사업. 지난 4월 환경보전 방안 심사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반대대책위 위원장직을 그만둔 이 마을 이장이 돌연 사업자 측과 마을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 대신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마을회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 문제는 협약 방식입니다. 마을 내 반대대책위원회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은 밀실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맹수 탈출 등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반대대책위원회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제 공분을 사고 있고 단독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어떻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느냐. 이에 마을 이장은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안 내리면 결정이 안 나겠다. 이 분란은 언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었고. 이장은 협약서를 이미 제주도에 제출한 가운데 반대위는 이장 직무정지와 협약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지역 주민과 이장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예고되면서 동물 테마파크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이후 제주에서도 일본 교류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일본 대마도 조선통신사 재연 행사에 민족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철회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올 하반기 일본 지방도시들과 예정했던 학생 교류 사업이나 스포츠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축소할 계획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장기 근속 교사 30명의 일본 연수를 계획했던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논술과 서술로 평가하는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이 스위스 IB 본부와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IB 본부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며 올 하반기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한 곳을 시범 학교로 선정해 2022년부터 IB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해당 오일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최 씨의 범행에 동참하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육성사업단 직원 4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전통시장 육성사업단 임직원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미리 빼내 자격이 없는데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 나온 제주 출신 해병대원이 바다에 빠진 피서객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 백호연대에 복무 중인 제주 출신 임현중 상병은 휴가 기간인 20일 오후 구자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움을 받은 익수자가 국민신문고 등에 감사의 글을 남기며 알려졌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으로 10년 만에 제주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제주 지역인 경우 제주시가 다음 달 3일과 31일에 3.13m까지, 서귀포시와 성산은 다음 달 2일 3.35m까지 해수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기간 성산 지역을 최고 단계인 경계 단계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늘 전해드리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의 비양심적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민의식이 실종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해수욕장의 실태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원한 풍경이 보기 좋은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여름 바다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골칫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피서객들이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지난밤 열대야를 피해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간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버리고 간 양심인데요. 이렇게 함덕 해수욕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쓰레기 양은 약 1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함덕해수욕장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쓰레기가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 화장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입구부터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더미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요. 분리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들은 결국 이곳의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 손으로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 곱빼기도 더 나와.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내가 울고 싶을 정도로 나와서 내가 새벽 3시에 와서 청소를 하면은 아침 7시까지 청소해도 여기 다 못할 때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조천읍 바다 지킴이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청소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를 힘들게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막 버리고 가니까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또 분리수거하기도 깨진 병도 있고 막 그러니까 손도 타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제주 지역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함덕 해수욕장. 그만큼 발생하는 쓰레기 양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들은 보관 창고로 보내지는데요. 보름 정도 수거한 양을 직접 확인해 보니 그야말로 쓰레기 산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입도 들어와가지고 관광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가져왔던 쓰레기 같은 거는 분리수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꼭 가져가지고 크린하우스 같은데 그런 데 꼭 버려주시면 좋겠고 자기가 꼭 사용했던 거는 꼭 가져갔으면 그게 하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2호 태우 해수욕장. 하지만 이곳도 불법 야영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호 태우 해수욕장 인근의 구교지는 야영 금지 구역인데요. 하지만 여러 채의 텐트들이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말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 불법 야영은 몇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야영하면 안 돼, 말씀. 이거를 해놓으면 깨끗이 치워가면 좋는데 그냥 다 버려두고 천안 저 천막도 그냥 놔두고 살다가 그냥 몸뚱어리만 가요. 누구나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소나무 그늘. 하지만 캠핑족이 설치해 놓은 텐트에는 사람이 없었고 내부에는 사용하다 방치된 캠핑 용품과 이들이 취사 후 남긴 흔적만이 가득한데요. 곳곳에 망가진 텐트와 쓰레기도 방치돼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안 좋죠. 원래 허가 받은 곳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안 받은 곳에 하면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고 하면 보기는 안 좋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빼어난 풍광 덕분에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요. 그런 만큼 불법과 무질서도 난무합니다. 해안도로와 일주도로가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불법 주차와 위험한 무단 횡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좀 위험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횡단보도라도 중간에 좀 한두 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쭉 카페촌이니까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신호등을 설치할 만큼 큰 도로는 아니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안전요원이라도 좀 배치돼야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일부 관광객들은 들뜬 마음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서슴지 않는데요.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314번의 무단횡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들의 중앙선 침범까지 이어지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혼잡한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년째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서 안전한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보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만큼이나 불쾌 지수를 높이는 피서지 무질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팩트체크 K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도민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명제조. 최근엔 장관까지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는데요.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인지에 대한 팩트를 따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이다. 네. 가장. 네. 이게 뭐 뉴스에도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주 2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오영훈 의원이 2공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이용률이 98.5%에 달할 정도로 혼잡이 극심한 공항이어서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가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공식 회의에서 허투루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 김 장관은 이 공항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제주공항의 안전성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하고 난 뒤 지난달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무엇보다도 현재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부터 제주공항까지 비행기가 하늘에 일렬로 서 있으면서 2분 단위로 이착륙하고 있지 않냐. 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이다 보니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항이 시급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고 있죠. 네. 이런 주장에 힘입어서 SNS 공간에선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실시간 비행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에서 따온 겁니다. 앱을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제주공항 상공에 정말 많은 항공기들이 몰려 있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 제가 영국 런던 상공의 실시간 비행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긴 더 심하죠. 아마. 그러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딱 여기가 더 복잡해 보이네요. 또 제주공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혼잡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은 아니라는 건가요? 예, 이럴 때는 검색의 신, 구글에게 먼저 네. 물어봤습니다. 가장 바쁜 공항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구글은 바로 미국의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구글이 또 잘못 답했을지 몰라서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네. ACI, 국제공항협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18년 기준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공항이 1위였고 한국에서는 인천공항이 16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혼잡하다 이거에 이제 기준이 다른 게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혼잡 순위를 정한 건가요? 그렇죠. 이 기준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위는 공항 이용객 기준입니다. 네. 애틀랜타 공항이 1년 이용객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주공항 이용객은 2016년 2,970만 명을 기록한 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용객 기준이기 때문에 뭐 외국 대형 공항들이 제주공항보다도 많고 인천공항도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항공기 이착륙 편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순위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ACI 국제공항협회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기준으로 한 2017년 순위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기준으로도 애틀란타 공항이 1위였습니다. 연간 이착륙 횟수가 87만 9천 회, 거의 88만 회에 육박했죠. 제주공항에서 운항 횟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역시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가 17만 2천 회였죠. 역시 세계 순위에 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잖아요. 예. 세계적인 공항들은 뭐 활주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주공항과 좀 비슷한 수준의 공항과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법도 한데요.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활주로별 상황에 따른 유형별 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통계는 찾지 못했고요. 다만 비교할 만한 자료를 하나 찾기는 했습니다. FAA, 미국 연방항공청 자료인데요. 2018년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혼잡한 미국 내 공항 순위였습니다. 20위에 여기에 보시면 20위에 낯익은 이름의 공항이 나옵니다. 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죠. 이 제주공항 확충 방안 연구 과정에서 미국 버지니아 텍이 제주공항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 십자형 네. 얘기인데요. 그 대안 모델로 제시했던 곳입니다. 연간 3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주공항보다 2배 이상 혼잡합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제주공항이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하다는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은 거짓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근데 장관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예, 제주공항이 가장 혼잡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여행정보회사 OAG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항공 노선으로 제주 서울 구간을 1위로 꼽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용객 수 1,300만 명, 항공 편수 6만 6천 회로 2위가 호주 멜버른 시드니 구간이거든요. 압도하죠. 독보적 1위입니다. 네. 특히 이 제주 서울 구간은 20년 전 전 세계 23위에서 10년이 지나 6위로 급상승했고 2011년 이후 쭉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객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주 서울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제주는 가장 혼잡한 게 맞다. 하지만 제주공항 자체가 가장 혼잡한 건 아니다. 그렇죠. 노선이 혼잡하다는 거지 제주공항이 혼잡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특정 노선이 가장 혼잡하다는 명제와 공항이 가장 혼잡하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코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장관 발언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제가 공식 문서를 던졌습니다. 근데 네네. 오늘 낮까지 답을 해달라 그랬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주장은 안전까지 위험하다 이런 논리가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이 공항이 시급하다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문제라면 이 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당장 기존 공항에 대한 투자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관제사인 경우 이제 공항 안전의 가장 기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주공항 관제사 수가 이카오 즉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제 시설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정말로 제주공항 안전을 걱정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K에서는 서울, 제주 노선에 대해서는 가장 혼잡한 건 맞다. 하지만 제주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건 아니다. 라고 결론 내주셨고요. 이 공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틀린 팩트를 또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팩트체크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식인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던 전기는 이제 우리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전기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7월과 8월엔 감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이런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 공사와 보수를 하는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3.24시에서는 우리들의 일상 속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기 장인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안전구 안전수칙 준수하여 귀한 생명 보호하고 안전수칙 준수하여 귀한 생명 보호하고.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 옷 자체가 방염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꽃이 발생했을 때 옷이 타지 않는 그런 특수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여기 야자수 순 같은 경우에는, 꽃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2m, 길게는 한 4m까지 자라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정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잘 납니다. 이 고압 같은 경우에는 아찔했던 순간, 그 경험하는 순간 그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특히 뭐 태풍 때나 태풍 피해 복구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아찔한 생각이 들고요. 동료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그런 불안감이 들고, 그 선로에 우리 고압선에 위험 표시판이라고 이제 표식 장치를 설치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고압선 근처에 일을 해도 좀 그게 용감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전기를 오래 한 저희들도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그 긴장감도 있고 그러거든요.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전기란 게. 여기는 그 전력 공급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그 T&D 센터인데요. 그 육지에서 오는 그 해적 케이블은 물론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그 모든 전기를 그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그 제어 업무를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구는 변전소에서 15,400kV의 전압을 22,000kV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지하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안녕하세요. 뭐 어떤 내용이신가요? 고장 뭐 신고하셨던데. 여기 보면 네네. 중간 부분이 까맣게 돼가지고 예. 타서 네. 합선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쪽에는 지금 고객님 설비 쪽에 사람이 승진해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비로 이제 작업을 하고, 저쪽에는 이제 다른 직원분이 올라가서 이제 선을 당겨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기호 씨 전원 분리해 주세요. 분리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걸 굳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런 걸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역 네, 그런 것도 하고 멱살도 잡혀보고. 그 고성 산불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자기 담당 선로나 그런 데를 이제 선로 순시도 하고, 그다음에
급히 응급 보수해야 될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부득이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전기가 10분만 정전이 돼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시거든요. 급하게 가가지고 수리를 다 완료하고 안내를 다 드렸을 때 고맙다고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저의 전류죠, 전류. 저는 항상 직진만 합니다, 직진. 전기는 지금은 필수품이죠. 뭐. 휴대폰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야 되고. 생명이다. 사실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세상에 밥도 다 한전에서 해주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먹는 거, 쓰는 거, 뭐 이동하는 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오늘로써 이틀째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제주시는 35.4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그늘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제주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겠는데요. 내일도 남서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산지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남부 중산간과 산지에 소나기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입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26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북부 지역에서 33도,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늘처럼 낮게 일겠습니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내일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더 더워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한전 직원들의 하루를 앞서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알기 때문에 무섭다는 한 직원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행동에 부담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무서움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평범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한마디 말에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말을 했다면 바로 정정하는 게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K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묵묵부답인 국토교통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